쥐어뜯고요.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어쩔 거야? 고양이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다 틀렸는데?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수의사 김형준입니다. 원장님, 고양이 털이 신생아에 알러지를 유발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가요? 고양이 털이 신생아에 알러지를 유발한다. 다 틀렸는데? 이건 완전히 문장이 다 이상하고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문장. 사람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을 때 개하고 조금 다른 게 뭐 100%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강아지 털 알러지가 있는 경우가 꽤 있구나. 근데 고양이는 사람이 고양이 털 알러지보다는 고양이의 분비물, 침, 소변, 대변, 고양이 분비물에 대한 알러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털 알러지가 그렇게 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양이 털 알러지를 유발한다. 유발한다는 좀 애매한 문장 같아요. 어린애잖아. 방금 태어났어. 얘가 고양이 털 때문에 갑자기 없던 알러지가 고양이 알러지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고양이에 대한 민감한 체질을 타고났을 때 고양이를 접촉하면 알러지 증상이 발현될 수는 있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알러지는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뭐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없던 알러지가 나이 먹으면 생긴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없던 알러지가 갑자기 생겼어. 보통 그걸 과감작이라고 합니다. 감작, 그러니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감작은 과하게 반응한다. 탈감작은 반응한 거에서 이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강아지를 얘기로 들면 강아지는 식이 알러지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 아이가 이 사료에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보호자분이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얘가 태어나서 이 사료만 10년 동안 먹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그게 문제예요. 예전에 잘 먹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오랫동안 먹어왔거나 노출이 되거나 접촉이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알러지로 인식할 수 있어요. 이걸 과감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탈감작은 알러지가 있었는데 반복 노출이 되면서 어느 순간 과거만큼 알러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되는 변화를 탈감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OX가 아니에요. 과감작이든 탈감작이든 없던 게 갑자기 생기거나 있던 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로 몸이 반응하는가의 차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러지가 아니더라도 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고양이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고양이를 안 아프게 주의해야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고양이를 키우던 집이 2세를 새로 낳았을 때 대부분 고양이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새로운 생명체가 왔어요. 소중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기존부터 있었던 고양이를 그렇다고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다른 동물보다 어린 사람이 훨씬 더 주변에 관심을 많이 오랫동안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죠. 고양이는 무슨 동물이다? 영역동물이다. 그러면 내 영역, 내 공간에 어린아이가 왔고 나도 눈치가 있는데 집사가 되게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리고 강렬한 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사가 갑자기 없다가 냄새가 강력한 애를 데려와서 두둥 하고 있는데 궁금한데 처음에 잘 가지도 못하게. 그러면 고양이 입장에선 강력한 적이 들어온 거죠. 나의 영역과 집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방 밖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고양이가 문제되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봅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알러지 빼고 고양이가 병나지 얘는 문제 없어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사실 너무 어린 아이인데 탈감작을 기대해서 반복 노출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간 분리, 여러 방식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맞고요. 고양이가 아기를 물거나 핥힐 수도 있지 않나요? 고양이가 얘를 핥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요,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지가 숨어요. 지가 피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우리의 빨빨거리는 어린 아이들은 빡빡 기어서 우리 예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고요, 쥐어뜯고요,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고양이가 참아줍니다. 이 자체가 고양이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다. 요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린 아이를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고양이가 아프지 않은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아픈 경우 한 번도 못 봤어요. 고양이가 아프지. 그러면 고양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죠.
사실 저는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 친구가 그 집사님의 반려묘가 되면서 되게 많이 행복했겠지만 어쩔 거야. 집사가 이사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집사가 애 낳으면 같이 살아야지. 또 하나의 가족인데. 다만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고양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가와 대응하는 거,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사님들 중에서 그런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의 귀여운 아이와 고양이가 같은 침대에 같은 요람에 딱 붙어가지고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 너무 아름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고양이 알러지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로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상의 삶,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집사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건강해야 집사님도 건강하고 어린아이도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하니까요.